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델 EMC 파워엣지 R650 서버, 이 서버의 기술적인 특징하고요. 이게 초단타 매매, 그러니까 HFT 환경같이 아주 극한의 성능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좀 보려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R650 기술 가이드, 또 HFT 초창기에 대한 뭐랄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관련 시장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R650 서버의 어떤 기술이 HFT 환경에서 정말 중요할까? 그리고 그 배경은 뭘까?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정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HFT,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는요,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으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성공의 열쇠는 단연 속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1970년대 도인 탐험 이야기,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룰렛 결과 예측하려고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휴대용 컴퓨터를 신발에 숨겨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딜러가 공 굴리고 배팅 마감되는 그 짧은 시간, 한 10초, 15초, 그 안에 예측값을 내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HFT가 필요로 하는 그 초고속 연산 능력의 중요성을 어찌 보면 수십 년 전에 보여준 그런 사례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신발 속 컴퓨터라니. 그럼 이제 최신 기술이 집약된 델 파워엣지 R650 서버는 이런 HFT의 극한 속도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술 가이드를 보니까 우선 CPU가 엄청 강력해요.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최대 2개까지, 코어가 최대 40개, 클럭 속도로 3.6GHz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게 단순히 빠르다는 걸 넘어서 HFT의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막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겠군요. 좋습니다. 네, 코어 수도 중요하고 클럭 속도도 중요하고 둘 다죠. HFT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그 가격 차이를 잡아내야 하니까요. 복잡한 계산을 정말 지체 없이 처리하는 능력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술 가이드에서 나온 고밀도 폼팩터, 이것도 중요해요. 데이터 센터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작은 공간에 강력한 성능을 넣는 게 유리하죠. 아, 공간 효율성까지. 네. 메모리 쪽도 보니까 최대 32개의 DIM 슬롯에 3200 MTS DDR4 메모리, 게다가 인텔 옵테인 영구 메모리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이건 뭐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그냥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실시간 분석하는 HFT 환경에 딱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메모리 속도랑 용량이 이게 데이터 접근 시간을 줄이는데 아주 결정적이죠. 자, 다음으로 주목할 게 I/O 성능인데요. 이게 이전 세대보다 대역폭이 2배로 늘어난 PCIe 4.0을 지원해요. 아, 2배요? 네, 이건 마치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 차선이 2배로 넓어진 거랑 비슷해서요.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에서 스냅 IO라는 기능이 언급되던데 이건 HFT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스냅 IO. 이게 HFT처럼 정말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단위의 지연 시간도 문제가 되는 환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뭐랄까 쉽게 설명하면요. 서버에 CPU가 2개 있을 때 하나의 CPU가 네트워크 카드랑 통신하려면 가끔 다른 CPU 영역을 거쳐야 할 때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 이걸 NUMA 페널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생하거든요. 아, 다른 CPU를 거치면서 생기는 지연이요. 네, 그렇죠. 스냅아이오는 각 CPU에게 네트워크 카드까지 가는 일종의 직통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서 이 돌아가는 길을 없애주는 기술이에요.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을 줄이는 거지만 HFT 세계에서는 이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차이죠. 거의 결승선 사진 판독처럼요. 와, 내부 통신 경로까지 최적화해서 지연을 정말 극한까지 줄이는 거군요. 근데 혹시 이런 기술이 시스템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전력 소모를 늘리지는 않을까요? 그런 단점은 없나요? 물론 기술적인 트레이드오프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FT 환경에서는 속도 향상으로 얻는 이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보통 감수하죠. 바로 이런 극한의 성능 추구가 HFT 서버 시장 성장을 이끄는 거고요. 공유해주신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이 두드러질 걸로 예상되죠. 뭐 중국 정부 정책이라든지 일본이나 호주의 빠른 도입 같은 게 배경으로 꼽히고요. 네, 기술 발전이 시장을 이끌어가는군요. 아,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다른 자료에서는 이런 알고리즘 거래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기존 금융 기득권,
그 올드보이 클럽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술의 영향이 참 양면적이네요. 네, 맞아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게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 쪽에서도 R650은 NVMe Gen 4 SSD를 지원해서 데이터 접근 속도로 아주 극대화했습니다. 이게 HFT 외에도 고성능 컴퓨팅, HPC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그러니까 SDS 노드에도 적합하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다용도 고성능 머신이라는 인상을 주죠. 네, 종합해보면요. 대파워 엣지 R650 서버는 최신 제용 프로세서, 빠른 메모리, PCIO 4.0,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스냅 IO 같은 그런 네트워킹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HFT 환경이 요구하는 극도의 속도, 낮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 능력, 이걸 제공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1970년대 도인 파머가 신발 속에 숨겼던 그 초기 컴퓨터에서 오늘날 R690 같은 초고성능 서버까지 속도를 향한 인간의 열망과 기술 발전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금융거래 속도를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다음 세대의 기술적 돌파구는 과연 볼까요? 그리고 그 기술은 우리 시장과 사회에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